안녕하세요. 저는 MMI 교수님들의 압박 질문 리스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 MMI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MMI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생의 어떤 답변에 따라서 면접관님들께서 추가로 하시게 되는 그런 꼬리 질문들, 압박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러한 질문들이 실제 면접 장소에서는 학생을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압박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당황하고 실수하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박 질문들을 좀 잘 대비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음, 그리고 이런 압박 면접을 좀 잘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형태의 압박 질문들, 꼬리 질문들이 있어 왔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저는 질문들을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나눴어요. 첫 번째는 딜레마 상황에서 나의 입장을 반박하는 질문들, 그리고 두 번째는 재심과 관련해서 나의 경험을 묻는 그런 질문들을 다룰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꼬리 질문을 잘 대처하기 위한 연습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음, 바로 들어가 보죠. 일단 첫 번째, 딜레마에서 나의 입장을 반박하는 질문들입니다. 이러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. 딜레마적인 상황을 다루는 제시문이라면 꼭 항상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. 일단 딜레마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음, 어느 선택지가 있을 때 이쪽을 선택해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쪽을 선택해도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든 간에 좀 별로 좋지 않은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진퇴양난 같은 상황을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음, 좀 쉽게 찬성과 반대로 나뉠 수 있는 그런 논쟁이 될 만한 그런 주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예시는 수술실 CCTV 설치라는 주제거든요. 음, 제가 면접 연습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좀 받고 좀 기억에 남았던 주제예요. 그래서 들고 왔고요. 이러한 주제들은 흔히 이제 그 면접이 시행되는 해나 그 시기쯤에 좀 핫한 그런 이슈들, 그래서 되게 좀 시의적절한 그런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. 음, 제가 면접 연습을 할 때는 이게 좀 핫한 주제였나 봐요. 이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해봤고, 일단은 바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어, 딜레마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의 입장을 반박하는 질문들은 교수님들이 이제 왜 할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학생이 본인의 입장을 좀 반박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어, 어떻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되냐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상대의 입장, 교수님들의 질문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거나 또 다른 효과적인 좀 대안을 제시를 하거나 그런 답변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. 일단은 상대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. 음,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나의 의견을 필요하면 되겠죠. 근데 이때 입장을 완전히 좀 바꿔버리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찬성 반대가 있을 때 처음에 찬성을 했다가 요즘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여기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로 확 바뀌는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. 어쨌든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시 시술 CCTV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. 찬성을 했는데 그 근거로는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도 의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객관적으로 나의 실수가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근거로 이걸 찬성을 했거든요. 그래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면접관님들께서는 당연히 반대 측의 입장에서도 반박 측 입장에서 저에게 반박을 하겠죠. 그런 질문들을 하실 건데 뭐 CCTV를 설치를 하면은 그 의사의 입장에서 누군가가
나의 의료행위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만으로도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겠냐. 그렇기 때문에 의료 사고가 조금이라도 더 발생할 그런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냐.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요. 뭐 혹은 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환자랑 의사 사이에 신뢰가 많이 없다는 거를 이제 반증하는 건데 뭐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. 환자와 의사 사이에는 깊은 이제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냐. 이런 식으로 질문하실 수 있겠고 혹은 뭐 환자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수술 과정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촬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불쾌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최근 해킹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수술실에서 촬영하는 그 영상이 외부로 혹시나 유출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거고 그거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. 굉장히 날카롭죠. 음, 그래서 찬성층의 입장을 딱 들었다. 찬성층이 주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대측의 입장에서 이를 반박하는 질문들을 계속 하실 겁니다.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? 당연히 일단은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수긍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죠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태도를 보여야겠죠. 그렇게 하면서도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야기를 해줘야겠죠.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CCTV 실시하는 것 자체가 의사랑 환자 사이에 신뢰가 없다는 거를 뜻하지 않냐라고 질문을 하셨다면은, 저 같으면은, 물론 맞는 것 같습니다. 수술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신뢰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저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환자 입장에서 어, 저 의사가 CCTV도 있는데 설마 이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하겠어?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의사랑 환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좀 더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.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의 입장을 피력하는 그런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이러한 좀 딜레마에서의 질문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받아들여지고 어, 어려워요. 어렵습니다. 당황하게 됩니다. 어, 그렇지만은 이거는 평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또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할수록 점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연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다음으로 제 질문과 관련하여 나의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이건 앞에서 이야기했던 딜레마 상황과는 다르게 확실히 쉽게 느껴질 거예요. 말 그대로 나의 경험을 묻는 질문들이니까 그냥 본인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. 음, 이거 쉽게 예를 좀 들어볼게요. 예를 좀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. 음, 좀 감이 좀 안 잡힐 것 같아서 예를 많이 들고 왔습니다. 첫 번째로 제가 면접 연습을 할 때 이런 제시문이 있었어요. 유튜브에 의대생 키워드를 딱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제목들을 순서를 쭉 적어놨어요. 나열해놨어요. 음, 그 제시문을 보면서 면접관님들께서는 어, 본인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냐?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. 음, 그러면 저는 뭐, 봤습니다. 뭐 의대생 브이로그라든지 뭐 의대생의 동아리, 뭐 밴드 동아리 이런 거 영상 본 적이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죠. 뭐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? 뭐 이런 식으로 질문도 하실 수 있겠죠. 그럴 때도 그냥 본인의 경험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답변해주면 되는 겁니다. 그게 어려운 점이 없겠죠.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, 근데 본인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고,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정말 좋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보면은, 어, 내가 나의 우선순위를 잘 안다면, 그리고 뒤에 빈칸이라는 문장을 완성시켜보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. 그에 대해서 저는 이제 효율적으로, 일 처리가 가능해질 거다라는 내용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어요. 뭐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은 교수님들께서는 그럼 본인은
본인의 우선순위를 좀 잘 아는 편인가 물어볼 수 있겠고, 혹은 뭐 고등학교 생활이나 뭐 그 전 동안 우선순위를 알아서 일 처리가 효율적이었던 그런 경험이 있나요? 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볼 수 있겠죠. 음.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죠.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뭐 음, 저라면은 뭐 저는 평소에는 좀 우선순위를 잘 아는데 좀 바빠지면은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우선순위를 까먹는 편이다.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고, 뭐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서도 뭐 봉사활동을 갔는데 뭐 일이 굉장히 많았을 때 우선순위를 딱 정하니까 효율적이었다.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. 이러한 질문들은 평소에 어떤 학생이 어떤 경험을 해왔고 그걸로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고, 그걸 통해서 이제 발전 가능성 등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솔직하게 그냥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. 또 다른 예시로 이런 그림도 있었어요. 자아랑 걱정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었는데, 1번 그림은 자아가 걱정에 이렇게 막 휘말리는 그림. 그리고 2번 그림은 자아가 걱정을 원동 삼아서 이렇게 어떤 목표로 나아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. 이 그림을 딱 보고 나서 교수님들께서는 1번 그림 속 자아에서 2번 그림 속 자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? 무엇이 필요할까? 이런 거를 질문을 해 주실 수 있겠고, 뭐라,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답변하면은, 그 질문을, 실제로 그렇게 변화한 경험이 있냐?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 있겠죠. 처음에는 걱정에 휘말리다가 나중에는 원동을 삼아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경험이 있냐?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? 뭐 이런 식까지 물어볼 수 있겠죠. 뭐 이거 외에도 뭐 1번 그림 속 자랑 같은 이런 걱정에 휘말리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친구를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?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?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겠죠. 이런 식으로 본인의 저의 경험을 자꾸 계속 물어보시고,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계속 캐물으시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이런 질문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딜레마랑은 달리 그냥 본인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거, 경험했던 거를 이야기하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예요. 음. 만약에 본인이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하면은 면접 들어가기 전에 뭐 생활 기록부를 좀 살펴본다든가, 음, 그걸 살펴보면서 내가 이 당시에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이런 거를 한 번쯤 되새겨 보면서 실제로 면접장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좀 받았을 때 어, 내가 그 회상했던 생활 기록부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. 그 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.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면은 면접관님들께서도 어, 실제로 이 학생이 이런 활동을 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고, 뭐 솔직하고 진솔한 학생이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겠죠.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. 마지막으로 꼬리 질문에 잘 대처하기 위한 연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 건데요.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봅시다. 음, 일단은 두 번째 카테고리 그 본인 경험을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잖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그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게 어렵고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음, 뉴스 기사에서 시사성 있는 사건들을 좀 찾아보고 각 입장의 의견을 생각해보고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.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다루는 질문들은 대부분 시사성 있는 사건들과 관련됐다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. 어, 그 면접이 일어나는 시기 그쯤에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신문이나 뭐 뉴스 방송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 사건들을 찾아보고 각 사건을 볼 때마다 본인의 의견을 한번 생각해보고, 그리고 이거를 정리를 해보고 말하는 연습까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
찬성과 반대 각 측의 각 입장의 근거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서로의 근거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이제 교수님께서 반박을 하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반박할 수 있겠죠. 확실히 편할 거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랑 관련해서 내가 학습한 내용이나 경험한 내용까지도 연결시켜서 영화시켜서 이야기해보는 연습까지 해주면은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. 두 번째 카테고리까지도 이렇게 보완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학습한 내용과 경험한 내용이니까 확실히 더 이해도가 높아지겠죠. 그래서 그거를 면접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면은, 어, 이 친구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를 해보고, 깊이 학습하고 경험해봤구나, 라고 느끼실 겁니다. 그래서 평소에 이런 연습을 좀 해주면은, 어, 꼬리 질문에서 좀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, MMI에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그 질문 리스트들 말고도 굉장히 많죠, 질문들은. 질문은 너무 많고. 당연히 면접마다 질문들도 다르겠고,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절대 없었지만은, 크게 어쨌든 이 두 가지 카테고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. 그래서 앞으로 면접 연습을 하실 때 이러한 두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 보시고, 음, 많은 제시문들을 접해보고, 답해보고, 많은 질문에 대해서 또 고민해보고, 그런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MMI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음, 이상으로 저희 이야기를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, 음,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